우리나라 2차 전지를 보면 에코프로 대단하죠. 한국가인이 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 이런 얘기도 있고 제2차 경제 협력 위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지금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나 기아차도 미국 시장을 많이 공략하고 있고 또 북미 쪽에 많이 있죠.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도 대단해요. 그죠? 보면 수세가 대단하고 이제 그 에코프로 많이 놓치신 분들이 많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될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전문가분들도 거의 손 놓은 입장이고 도대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주 소재주가 많이 뛰게 되면 2차 전지는 많은 그 구성을 하고 있죠. 일단 양극재고 이 양극재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가 있죠. 음극재는 뭐 대주전자대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음극재 쪽은 양극재만큼 못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해액이 있죠.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전해액 쪽에서 뭐 후성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분리막 쪽에서는 또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극재 시장이 너무 강한 이제 에코프로이 너무 강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 만큼 같이 커지는 시장을 저는 2차 전지 장비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항상 제 영상이 좀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본다면 꾸준히 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그 삼성 SDI 그죠? 삼성 SDI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이제 SK온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이런 모든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공장을 짓고 있죠. 실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만큼 이러한 그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캐파가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거 관련해서 일단 양극재 대장인 에코프로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 안 날아간 2차전지 장비주들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주식에 대한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뛴다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제가 완벽하게 못 해드려요. 단지 그냥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과연 너무 높게 뛰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살만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죠. 2차 전지는 아직도 우리가 미래 앞으로 가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배터리 숨은 진주, SFA, WCP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신흥 SEC가 있어요. 제가 보는 종목은 이제 V현택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V현택이 조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듯이 V현택이 올라오기 시작한 위치는 어디부터냐면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 그러니까 종목이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다중바닥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완바닥, 투바닥, 두 바닥 찍었죠. 그래놓고 5개월 선을 올려주는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전에도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때 가격이 저점으로 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를 갔냐? 13,000원을 갔어요. 두 번째 5개월선을 뚫었을 때도 역시 13,000원을 갔는데 이때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거나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가 존재를 하게 돼요. 바로 20개선이죠.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는 바람에 떨어졌죠. 저도 사실 실적을 탔다가 20개선 깨는 바람에 손절했어요. 대신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죠.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고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공장을 지면서 다시 한번 장비주들이 수혜를 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가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예요. 23년도 1월 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때 부현택을 괜찮게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쫙 올라가 여기가 있죠. 자, 그럼 과연 부현택을 지금 우리가 못 사겠냐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재물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물론 지금은 이제 고평가라는 개념도 사실은 에코프로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재물을 기본적으로 봐야죠. 일단 PBR이 1.8인데 이게 그 2차 전지에 속한 섹터 치고는 높은 PBR이 아니에요. 이 PBR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만약에 장부가치상 지금 10,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PBR이 0.5. 만약에 장부가치상 10,000원인데 2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PBR이 2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절대적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성장성이 엄청 높은 회사가 PBR이 1.8이고 퍼가 22배라는 건 해도 많이 안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 이런 관점에서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PBR이나 퍼라는 게 주식을 꼭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어떤 마술 같은 그런 지표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
부현택이 PBR이 1.82에 포가 그냥 20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의 시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시총이 1850억이죠. 생각보다 매출이 약해요. 매출이 보면 이렇게 이제 590억, 500억 났었는데 좀 특이한 거는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요. 300억, 500억, 598억. 이번 연도에는 증권사 컨센서스 예상상 981억. 작년에 2배 정도 가까운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죠. 저번 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분기에 흑자가 난다면 좋아지겠죠. 이것만 믿고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EPS거든요. 주당 손익이죠. 이게 저번 분기에 마이너스 270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하게 되면 저번 분기에 어떻게 해서 저번 분기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보여지는 지표지 미래의 선반영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주식에서 선행 지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되게 돼요. 이 친구가 선행 지표예요. 나 우상향할 거야. 아직은 그 이후로다가 뚜렷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이 회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V원택이 더 뭐 이렇게 그 매출이 더 늘어날지,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EPS의 적자가 줄고 있죠. 그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해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죠. 작년에 빵이었었어요, 빵.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2차전지 장비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도 장비를 하지만 지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쪽 장비주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2차전지 배터리 장비에 사용되는 이렇게 검사 시스템 이런 거를 해요. 이 친구의 공시를 잘 읽어보면 뭐 많은 계약을 좀 하고 다녀요. LG엔솔하고 특히 좀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친구가 결국은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공장을 많이 짓고 커지면 커질수록 부현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죠.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5월 30일, 또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4월 5일. 계속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납품이라는 걸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긴 사볼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 높죠. 좀 저를 일찍 만났다면, 그죠? 저를 일찍 만났다면 제가 항상 여기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좋은 수익이 있겠죠. 6,000원짜리가 더블을 찍었어요. 모든 주식은 2배 정도 찍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게 돼요. 중간중간에도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매집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매집, 그러고 상승, 좌측살이죠. 우하향, 다시 매집이 있는데, 제가 부현택을 얘기한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근데 여기서도 언제든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데, 중간에 매집봉이 잘 들어온 친구가 있고 부현택은 딱 한 번 들어와 있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현택이 여기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직 꼭대기는 아니라는 거죠. PBR 1.8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보게 되면 월봉 H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가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땐 현재 주가 H를 월봉에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중기적인 추세는 주봉에서 우주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식 차트를 판단할 때는 일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월봉과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우주선의 이탈은 중기적으로 추세의 하락을 예견해요. 나 이제 떨어질 건데 이렇게가 되게 돼요. 에코프를 보게 되면 우주선을 올라탄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도 에코프로는 우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그렇듯이 이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급 매매 볼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개인들만 많이 사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이라는 거는 누가 끌어올리든 상관없어요. 이게 개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누가 끌어올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타 법인이 되든 수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면 돼요. 공매도보다 매수세가 크면 되지 뭐. 그럼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국은 주봉에서 5주선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자, 부현택은 깼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잘 보셔야 되고 주봉보다는 덜 큰 그림이 월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V원택의 월봉의 추세는 엄연히 좋아요. 단지 이번 달 한 달이 음봉이죠. 그런데 이번 달이 안 끝났어요. 이번 달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이번 주의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V원택은 이번 달 종가상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예전에 앞전에 매물대도 다 뚫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5개월 선을 깼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2차전지 장비에 관련해서 또 하나가 매출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수급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20개선까지 우하향을 해버려요. 20개선도 깨게 되면 그냥 바닥이 와요. 여기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절대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깨지만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매수. 주봉에도 보게 되면 이전 앞전에 매물대 위에 있죠 지금. 이 정도 자리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매물대였는데 여기를 뚫어버렸죠. 얘 꼬리를 그래서 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너무 쉬워요. 일봉에서 60일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깨면 일단은 월봉에서 5개선까지 버텨보고 손절이에요. 분할 매수하면 좋겠죠. 내가 부연택을 앞으로 길게 보겠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매수할 때 한 번에 몰빵하지 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번에 몰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응이 안 돼요. 좋은 자리, 좋은 위치가 왔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부연택 정도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뉴스에 나온 대로, 기사에 나온 대로 신흥 SEC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신흥 SEC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좋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신흥 SEC는 2차전지 장비 쪽에서도 뭐를 하냐면, 특히 2차전지 폭발을 막는, 2차전지의 폭발을 막는 이 케어 셈블리, 이거를 제작해요. 근데 이 친구의 재물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PBR이 높지 않아요. 이쪽 2차전지 쪽 관련주 치고는 1.48이면 많이 싼 거거든요. 퍼가 23이에요. 시총을 보니까 이 친구가 3,800억인데 매출이 거의 한 4,700억, 자기 시총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증권사 예상 컨센서스도 해마다 크죠. 23년도에 5천억, 24년도에 6천억, 25년도에 8천억이야.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 주당 EPS, 주당 순가격 비율 보면 계속 늘어나죠, 지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2,100, 3,700, 4,100 계속 늘어나죠.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게 꼭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주식은 이런 거보다는 수급액이 인하죠. 거래량이 기입하는 거예요. 수급이라는 게 항상 알려드렸듯이 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에코프로는 개인만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개인이 사든지 외국인이 사든지 기관이 사든지 그냥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면 돼요. 수급이라는 거는 결국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물론 신흥 SEC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월봉의 일봉에서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41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선을 뚫었어요. 물론 60선 깨면 다시 바닥이 오거든요. 근데 바닥줄을 볼 때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신흥 SC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리는 굉장히 낮은 데예요. 제가 예전에 부연택 얘기할 때도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물론 신흥 SC가 부연택처럼 간다 안 간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이제 일봉에서 이제 204는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적 관심을 가지려면 이런 친구들이 맞겠죠. 물론 아직도 다른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모학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장주긴 하죠. 그럼 과연 코스모학은 내가 못 사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제가 매물할 때 추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내가 만약에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를 꼭 사고 싶다. 그런데 신흥 SEC는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의 개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코스모학하고 코스모 신소재를 들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5개월선 안깨는 홀딩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죠. 그럼 오늘 같은 날 5선 안 깬 상태 매수. 대신에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할 수 있는 손절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모 화학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이런 데서 물렸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죠?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코스모 그룹들이 또 2차전지 관리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 5개월 전 회복해졌죠. 내가 코스모 화학을 사겠다면 언제 사는 거냐면 여기 5선 돌파해준 저번 주 있죠.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5선 근처에 사셔야 되는 거고 딱 저거 깨자마자 나는 손절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은 원체 이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닥에서 이런 데 샀을 때 물렸을 때는 별로 큰 피해도 없고 가만히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런 데 가죠. 이게 이제 자영업자나 직장인 생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냐면 제 채널은 그런 데 최적화가 돼 있어요. 우리 멤버는 특히 더 하신 거고 바닥권에 사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를 사면 이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월봉 고점에 물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계좌가 무너지게 되죠. 이게 반드시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가 결국은 일봉보다는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샀다면 5선 근처 매수 이달에 손절 쳤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올지 여기 올지 여기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다시 돌아서 턴했죠. 그럼 5선 돌파할 때 매수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요. 수익의 속도가 빨라. 대신에 바닥주를 하게 되면 수익의 속도가 늦어요. 수익률 자체가 틀려요. 바닥에서 하게 되면 수익률이 따블씩 나와요. 막 3배, 4배 이렇게 나죠. 그런데 고점에 쫓아가서 하게 되면 하루하루 일일비해야 되고 힘들죠. 그럼 하루 종일 호가창 보고 있어야 돼요. 5주선 깨나 안 깨나. 이해하셨죠? 이게 성장주가 가치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은 완벽하게 틀려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를 계속 모아갈 건지 아니면 내가 손절 개념을 갖고 들어갈 건지 나의 자금은 얼마를 투자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